예, 반갑습니다. 초월상담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용태 교수입니다. 초월상담연구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초월상담 이론을 지금 보급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감정을 통해 나를 발견하기, 이 주제와 초월상담 이론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월상담 이론은 수치심이라고 하는 감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진 이론인데, 이러한 수치심은 심층 감정입니다.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심층 감정인데, 그 수치심과 연관되어지는 다른 감정들, 감정의 위계질서 차원에서 지금 벌써 1강에서부터 2강, 3강을 통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이 강의 내용이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사용하는 방어기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주로 이제 표면 감정이 이면 감정을 숨기고 이면 감정을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어 기제 중에 하나, 즉 감정적 기제라는 측면으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조금 이제 다른 각도로 방어 기제를 얘기를 하면, 우리 상담 전문가들이 자주 이론적으로 공부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또 내담자하고 관계에서 그 방어 기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러한 내용들을 여기에서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제목이 자신을 감추려고 사용하는 방어 기제들의 첫 번째, 일반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화. 그 일반화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제 거기 내용적으로 보면 그 옆에 나와 있죠. 사람들이 다 그래. 누구나 다 그래.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이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내용이 방어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자기를 자동적으로 방어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일반화의 방어 기제라고 부릅니다. 일반화의 방어 기제.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주제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왜 우리는 사람들이 다 그래, 누구나 다 그래,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 이런 말들을 왜 할까? 그런 질문들을 제가 내담자들한테 자주 합니다. 왜 너는 너를 얘기를 하는데 너를 그냥 얘기를 하면 되지, 뭐하러 사람들이 다 그래,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왜 온 사람을 다 끌고 오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왜냐면 너하고 나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지금 네가 그렇게 말을 하면 내가 너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 전체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 내담자들한테. 그럼 내담자들 미처 그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런 남들도 다 그러고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그러고 나도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남들이 다 화를 내는데 나도 같이 화를 냈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건 하등에 뭐가 없다?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게 이제 일반화의 방어 기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다 동원을 해서 내가 문제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게 주제죠. 그래서 제가 내담자들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왜 너는 네가 문제가 없다라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그냥 네가 문제 없다고 얘기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주제가 하나 생기죠. 그러면 내가 스스로 문제 없다라고 말을 할 때하고 사람들이 다 그래, 남들이 다 그래 라고 거기다가 나를 실어서 얘기할 때하고 뭔 차이가 있을까? 이런 주제가 하나 생기죠. 사회적으로 확장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구조사를 해보면 어떤 경향들이 있냐면요, 가운데로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연구할 때 이제 연구하는 그 설문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1점에서 5점까지. 1점은 뭐냐면 매우 싫다. 5점은 매우 좋다. 그 다음에 그냥 싫다, 좋다,
뭐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체크를 하세요. 이런 연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연구를 해보면 대체로 매우 싫다 하고 매우 좋다를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게 이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모난돌이 정 맞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의견을 그냥 가감없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모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은 다 가만히 있는데 왜 너는 그러냐 이런 피드백이죠. 이런 말들을 자주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안 그러는데 왜 너만 네 의견을 그렇게 유별나게 주장을 하냐, 유별나게 말을 하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뭐냐면은 전체주의적 특성입니다. 우리는 전체를 놓고 개인을 그 속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전체를 놓고 개인을 그 속에다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냐면 개인의 정체성이 없어집니다. 전체의 하나로 그냥 살아야 되는 거죠.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전체의 하나로 사는. 여기에 익숙하게 살던 사람들은 이런 일반화의 방어 기제를 자주 합니다. 남들도 다 그러잖아요.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다른 사람들 다 그러던데요. 다른 사람 다 화내면 살잖아요. 근데 나보고만 그렇게 화낸다고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회 현상하고 맞물리죠. 이런 일반화의 방어 기제, 이게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일반화의 방어 기제인데 이 방어 기제는 지금 금방 제가 얘기해 드렸던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지면서 사람들한테는 남들 다 그러니까 나도 문제가 없어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조금 더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 얘기를. 남들 다 욕하는데 나도 같이 좀 욕했어요. 어때요? 문제 없죠? 남들도 다 욕하잖아요. 나도 욕 좀 했다고 그래서 이게 뭔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욕한 것 자체가 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난돌이 정 만든다. 연구 결과를 해보면 가운데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일반화의 방어 기제, 다른 사람이 다 이게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수학적으로 제가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뭐하고 붙어 있냐면 이게 평균 심리라고 하는 거예요. 평균 심리. 그래서 우리는 그저 남들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평균 심리. 그 정도 따라가면 잘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나를 평균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한 나는 괜찮은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포장입니다. 포장. 방어기제니까. 자기를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의 방어기제를 쓰는 사람들은 제가 주로 어떤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냐면 사람들과 자기를 분리하는 작업을 해요. 분리 작업. 다른 사람들이 다 그래도 너는 네 인생을 사는 거 아니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생을 네가 사는 게 아니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그 말은 맞잖아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내 살아가는 인생이 그 사람들과 비슷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내 인생이고 내 삶이잖아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제가 하죠. 이 일반화 방어 기제를 쓰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얘기도 또 하죠. 당신이 지금 나한테 상담을 받으러 온 이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라고 해서 온 게 아니지 않냐. 지금 당신이 뭔가 힘들고 어렵고 당신이 뭔가 고칠 게 있고 변화되고 싶으니까 온 거 아니냐. 그게 당신 삶 아니냐. 이렇게 제가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럼 또 맞다고 얘기합니다. 맞다고 해놓고 이제 정작 이제 첨예한 문제가 딱 부딪히면 또 남들 다 그러잖아요. 또 이렇게 또 넘어갑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중이냐면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살고 싶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삶에 인생에 묻어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같이 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내 인생을 살고 싶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삶을 자꾸 엿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 그래서 내 속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이 갈등. 이 갈등을 때로는 제가 조장을 하죠. 사람을 변화시킬 때는 이걸 조장을 합니다. 조장을 해서 제가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거기는 중요한 선택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 좋다. 네가 말하는 대로, 그럼 당신이 말하는 대로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할래 쪽으로 네가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네 삶을 자기의 삶으로 가져와서 네가 삶을 살아갈 거냐, 선택해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뭘 선택할까요? 당연하죠. 이거는 질문 하나만 하죠. 여러분 대답 안 하시잖아요. 왜 안 해요? 너무 뻔하니까. 누구 인생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을 살겠다고 하면서 왜 너는 자꾸 일반화 방어기제를 쓰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일반화, 사람들과 내가 뭐 되기 시작해요? 분리되기 시작을 합니다.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져서 사람은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나는 내 삶을 사는 사람, 이렇게. 그래서 이걸 떨어뜨려 놓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주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남들 사는 대로 자꾸 하려고 나를 합리화했구나. 합리화란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 합리화. 이 합리화라고는 합리적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합리적이어서 내가 합리적으로 살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좋은 것처럼 내가 포장을 했구나라는 뜻이에요. 합리화라는 말의 뜻이. 즉 합리적인 거를 내세워서 그렇다고 내가 포장하고 나를 감추고 살았구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감추려고 사용하는 방어기제들 중에 이렇게 사람들은 다 그래, 남들도 다 그렇지 뭐, 안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 라고 이렇게 일반화의 기제를 쓰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뒤에 숨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 속에 숨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정당하다, 맞다, 옳다, 뭐가 문제냐 라고 아무리 강변을 해봤자 남는 게 있죠. 뭐가 남아요? 증상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합리화를 시켜서 산울 속에 들어가서 산다고 치자. 그러면 네 증상은 어떻게 할 건데? 왜요? 저한테 찾아왔을 때는 증상 때문에 찾아왔잖아요. 자기가 어려워서 찾아왔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잠을 못 자는 증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우울해가지고 자꾸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증상은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챌린지하고 도전을 해서 사람들에게서부터 떨어져서 나를 보고 객관적으로 나를 본 다음에 그러면 그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거 다른 얘기잖아요. 왜? 증상 해결하고 나서 얼마든지 해도 되는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는.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일반화의 방어기제를 쓰는 사람들은 사람과 나를 띄는 작업을 해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또 사람들이 자주 쓰는 방어기제가 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지화의 방어기제라고 하는 겁니다. 주지화. 주지화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영어로 intellectualizatio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intellectualization. intellectualization이라고 하는 것은 intellect잖아요. intellect라고 하는 머리를 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지화의 방어기제는 머리로, 생각으로 방어한다는 뜻입니다. 아까 일반화의 방어기제는 뭐냐면 사람들을 통해서 방어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남들 다 그러잖아. 그래서 사람들 속에 나를 집어넣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를 방어하고 있는 거라면, 주지화의 방어기제는 그런 뜻이 아니고 머리로 자꾸, 우리가 흔히 말해서 머리 굴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주지화의 방어기제를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이솝우화에 나오잖아요. 이솝우화에 여우의 심포도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게 주지화의 방어기제라. 이제 여우가
포도를 먹고 싶잖아요. 근데 포도가 제가 점프를 해도 안 닿잖아요. 그럼 이제 그 포도를 쳐다보면서 여우가 생각을 합니다. 생각. 아까 주지어라고 하는 게 생각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 포도는 실 거야. 그러니까 맛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저거는 안 먹어도 돼. 이렇게. 생각으로, 주지화로, 머리로 자기를 방어를 해요. 이게 주지화의 방어 기제거든요. 자, 그럼 이제 뭘 방어하냐? 자, 여우가 지금 포도를 뭐 하고 싶다 그랬어요? 먹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먹고 싶죠. 그런데 못 따먹잖아요. 못 먹으면 부럽잖아요. 자, 부러워요? 부러운 감정이 내 안에 있어요. 그 부러운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을 부럽다고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부러워하기 싫어요. 예를 들어 누가 이제 여자들 얘기로 하면 예쁜 여자가 있어요. 난 안 예쁜데 예쁜 여자가 있어요. 그럼 보면은 아, 저 사람 이뻐. 너무 부러워. 부러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다른 여러 가지를 통해서 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부러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력이 좋아서 부러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몸매가 날씬해서 부러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잘 사귀어서 부러울 수도 있고 많잖아요. 어떤 믿음이 좋아서 부러울 수도 있고, 부러움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아, 부러워, 맞아. 네가 이뻐서 나 부러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말 하기 싫은 거예요. 부럽다. 말하기 싫으니까 뭐라고 해요? 미인 박명희야. 예쁜 여자들은 힘들어, 사는 게. 왜? 하도 남자들이 찝쩍거려서 살기 힘들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서 상당히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도 말하면서 별로 기분이 편치 않잖아요. 듣는 사람들도 보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말을 해서 나의 부러운 마음을 뭐예요? 숨겨요. 숨기고 안 드러내요. 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부자들이 부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그런 이제 부자가 부럽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부자 부럽다고 말 안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먹는 게 하루 3끼 먹지 뭐 5끼 먹나? 이렇게 얘기해요. 몇 끼 먹는다고요? 3끼 먹지? 5끼 먹는다. 사람 다 똑같아. 3끼 먹고 살지 뭐. 부자나 가난하나 다 똑같아. 똑같이 만들어 버렸어, 이제. 똑같이 만들어서 나의 뭐를 숨겼어요? 부러운 마음을 숨겨요. 여우의 신포도처럼. 부러운 마음을 숨깁니다. 이걸 숨기고 안 드러내려고 상대방을 자꾸 깎아내려요. 뭘로? 머리로. 생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용어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잘난 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잘난 체. 제가 그 말 때문에 참 많이 교육을 시킵니다. 잘난 체 이것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난 사람이 잘났다고 말하는 거는 잘난 체가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맞나요? 잘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 때? 잘났다고 얘기하면 뭐라고요? 사실이죠. 그거는 뭐가 아니고요? 잘난 체가 아니잖아요. 사실. 예쁜 사람이 예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사실이죠. 예쁘니까. 뭐 한 게 아니에요? 잘난 척한다, 티낸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난 사람이 잘났다고 해도 이게 잘난 척하네 이러잖아요. 예쁜 사람이 예쁘다고 해도 지게 얼굴 하나 예뻐가지고 저렇게 뭐 이렇게 또 막 깎아내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부러우니까 그런 겁니다. 차라리 그냥 부럽다고 말하지. 저 사람 잘났어. 참 부러워. 난 너무 부러워. 이러면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데 그 말을 하기가 쪽팔려요. 이 말을 하기가 쪽팔리고 그 말은 왠지 내가 왜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작아 보이고 왜소해 보이는 자기의 느낌이 싫어서 그거를 방어해 보려고, 그거를 방어해서 이런 거를 안 들키려고, 안 나타내려고 상대방을 뭐 한다고요? 자꾸 내려요. 우리나라에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사회가 발전하려면 반드시 잘난 사람이 잘났다고 말하게 해줘야 됩니다.
똑똑한 사람이 똑똑하다고 말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권력을 가졌으면 가졌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돈이 많으면 많다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걸 또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사회가 발전할까요? 사회라고 하는 거는 다양성이 있는 게 사회잖아요. 아,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고 공부 덜한 사람도 있고 권력이 많은 사람도 있고 권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 다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사회가 돌아갑니까? 안 되죠. 다 부자면은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수도 없고 가능하지 않잖아요. 다 예쁠 수가 없잖아요. 예쁜 사람도 있고 안 예쁜 사람도 있고 그러는 거죠. 다양한 사회. 그게 건강한 사회거든요. 건강한 사회라고는 언제나 다양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난 척이라고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난 사람들은 뭐라고 해주자? 잘났다고 하자.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자? 부럽다고 말하자. 아, 부럽다. 저 사람은 공부도 많이 해서 참 잘났어. 부러워. 아, 저 사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어. 부러워. 아, 저 사람은 얼굴도 이쁘고 잘 갖고 가지고 정말 날씬하고 이뻐. 너무 부러워. 부럽다고 하자. 그럼 잘난 척은 뭐냐? 잘난 척은 잘나지 않았는데, 안 이쁜데, 돈도 없는데.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권력도 없는데, 뭐인 것처럼? 권력 있는 것처럼, 이쁜 것처럼, 공부 많이 한 것처럼. 이게 지금 주지화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를 자꾸 굴려가지고, 머리를 굴리잖아요, 이렇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걸 그럴싸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머리 굴려서 인텔렉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아까 얘기해드렸잖아요, 영어로. 인텔렉츄얼라이제이션을 해서 이거를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하게, 이게 잘난 척입니다. 잘난 척은 누구를 속이는 행위예요? 나를 속이는 겁니다. 자기는 알잖아요. 포장을 하는 거예요. 뭘로 포장하냐면 머리로 포장하는 거예요. 주지화입니다. 머리로 포장하는 거죠. 그래서 주지화하는 사람들은요, 이 얘기를 시작을 해보면 계속 생각만 얘기를 합니다. 뭐를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감정을 얘기 안 합니다. 부럽다. 이 감정 얘기 안 합니다. 생각만 계속 얘기를 하거나 또 주지화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만 얘기를 해요. 왜? 사실을 얘기를 해서 나의 감정을 피하는 거예요. 내가 두렵거나 내가 쫄렸거나 내가 못났거나 내가 왠지 이렇게 위축되어지거나 이런 느낌이 들 때 이렇게 말 안 하고 사실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니까 이 사람이 그런지 안 그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주지화의 방어기제를 쓰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시작을 하면요, 조금만 대화하면 금방 지루해집니다. 지루해지고 또 어떻게 되냐면 초점이 금방 없어져요. 사람이 초점이 생길 때는요, 감정이 붙어 있어야 초점이 생기거든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어떤 이야기를 전달을 할 때, 지금도 제가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잖아요. 이렇게 전달을 할 때 이거를 쉽게 말해서 이게 일정한 톤으로, 이게 모노톤이라고 영어로 그러는데, 일정한 톤으로 계속 사실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금방 여러분들 지루해집니다. 지루해져가지고 금방 듣기 싫어져, 이렇게. 듣다가 금방 딴 생각이 나, 이렇게. 조금 이따 지나면 뭔 얘기했지? 그만큼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떤 이야기가 짝짝 달라붙는다. 어떤 얘기를 들으면 짝짝 달라붙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짝짝 달라붙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감정적으로 와닿을 때. 우리 교회 가서 은혜 받을 때도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막 확확 다가와요. 다가올 때 머리로 팍팍 다가오는 거 아니죠. 어디로 다가와요? 가슴으로 팍팍 다가오죠. 왜? 그렇게 감정과 우리의 기억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가 기억에 남는다, 오래 기억에 남는다라고 하는 말들은 다 뭔 얘기들이에요? 다 감정적 경험을 했던 사실들이거나 감정적 경험을 했던
역사이거나 감정적 경험을 했던 사건들 같은 경우는 오래 남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게 PTSD예요. 그래서 충격을 경험을 하면 이게 충격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이 감정적 경험이잖아요. 이게 머리 경험이 아니잖아요. 감정적 경험을 하게 되면 안 잊어버려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충격을 경험한 사람들 PTSD 나중에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침투적 사고라는 게 있잖아요. 침투적 사고. 그 침투적 사고가 뭐냐면 나는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생각이 나요.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성수대교 다리 무너졌을 때, 대구 지하철에 불 났을 때, 거기 생존자들. 이게 PTSD 걸립니다. 충격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생각이 나거나 그 장면이 막 보이는 것 같아. 이런 걸 침투적 사고라고 부르거든요. 오케이? 왜 그렇게 되냐? 감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오래 하려면 감정적 경험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학부에서 전공이 수학입니다. 수학 전공을 제가 했는데 전공하거나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제가 이제 중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아서 한 4년 정도 중학교 교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수학이 어렵잖아요. 수학이 수상적 개념들이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이 수학을 내가 좀 학생들한테 쉽게 그리고 재밌게 가르칠 수 있을까? 연구를 참 많이 했어요. 생각을 참 많이 해가지고 특히 함수가 어렵지 않습니까? 함수 그럼 어렵잖아요. 함수를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와닿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고 궁리하다가 제가 자판기를 생각을 했어요. 자동 판매기 있잖아요. 자판기. 동전 하나 집어넣으면 뭐예요? 거기에 먹을 거 하나 나오죠. 자판기에. 그럼 동전 하나 집어넣으면 이게 뭐예요? X죠. 오케이? 동전 들 때는 괜찮은데 X라고 하니까 어때요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이제. 동전 하나 집어넣으면 이게 X입니다. X값을 내가 하나 넣은 거예요. 넣었더니 뭐가 나왔어요? 과자가 하나 나왔죠? 그럼 이게 Y죠. 그렇죠? Y잖아요. 이 Y가 지금 하나를 넣었더니 하나가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1대1 함수죠. 1대1 대응이면서 1대1 함수입니다. 그죠? 내가 동전을 하나 넣었는데 과자가 2개가 나왔어요. 어때요? 그럼 나는 해피하죠? 하나 넣었는데 2개 나왔잖아요. 1대 다죠, 이게. 1대 다 관계잖아요. 근데 동전을 넣었는데 안 나왔어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화나죠,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상담 전공을 하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갔다가 와가지고,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나 맡았어요. 상담의 원리라는 강의를 하나 맡아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 시간에 첫 시간에 들어갔는데, 학생 하나 확 손을 들더니, 아, 교수님, 저 교수님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아, 옛날에 거기 계셨었잖아요. 이 얘기하는데 중학생 중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저한테 수학을 배운 학생이 커가지고 서울대학교 3학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져서 물어봤어요. 야, 내가 너한테 수학을 많이 가르쳤는데 너 뭐 기억나는 게 있냐? 그랬더니 그 학생들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열심히 수학을 가르쳤는데 그렇게 열심히 애들한테 재밌게 가르쳐 보려고 해서 이렇게 막 자판기까지 동원해가지고 제가 가르쳤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요. 그 다음에 실망해요. 그럼 너는 뭘 기억이 나냐? 왠지 모르지만요. 교수님의 입술이 기억이 나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얘가 여학생도 아니거든요. 남학생입니다. 근데 입술이 기억이 난대요. 아, 이거 커리큘럼에 없는 건데? 커리큘럼에 없잖아요. 없는 거는 기억이 나고 열심히 가르친 건 기억이 안 나고. 왜 그럴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억에 오래 남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감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수학의 경험이, 이 학생들이 수학을 배웠잖아요. 저도 수학을 배웠잖아요. 수학을 배운 경험들이 다 무슨 경험이 아니에요? 감정적 경험이 아닌 거예요. 재미없어요. 머리로 늘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수명이 짧아요. 짧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지와의 방어기제를 쓰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담을 받으면 와가지고 계속 생각을 얘기하거나 사실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지루해지고 초점이 없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부모 중에서도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부모들 중에서도 이제 아이들을 잘 가르친다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분들 조목조목 설명하는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 사람 잡습니다. 그 사람 잡는 거예요. 그거.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 겁니다. 애한테 화 안 내고 애한테 조목조목 설명을 하면 애가 그걸 알아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행동을 바꾸고 이럴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하죠. 애들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고 어른들의 설명을 애들이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거를 부모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왜? 이해도 안 가는 거를 계속 듣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저 말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야기를 막 30분씩 설명을 한다. 애들이 어떨까요? 미치고 팔짝 뛰죠. 미치고 팔짝 뜁니다. 왜? 놀랍게도 우리의 설명은 그닥 생명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주지와의 방어 기제를 하는 사람들은 그럼 왜 주지와의 방어 기제를 쓰냐? 감정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 감정이 힘드니까 감정을 자꾸 없는 것처럼 하려고 사실로 가거나 이야기로 가거나 사건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상황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생동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 만나보면은 금방 알아요. 아,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정말 재미없겠구나. 금방 감이 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앉아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사실부터 얘기를 해요. 사건부터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 사건을 얘기할 때 좀 고저가 있으면 좋잖아요. 이렇게 높낮이가 좀 있으면 좀 들을만 하잖아요. 근데 일정하게 계속 사건 얘기를 하면 안 와닿잖아요. 부러워하면 끝날 거를, 네가 걱정돼 그러면 끝날 거를 엄마는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 교수님 제가 힘들어요 하면 될 거를, 제 마음이 힘들어요 하면 될 거를 왜 힘든지를 열심히 원인 설명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힘든지가 느껴지지 않잖아요. 안 느껴지잖아요. 주지와의 방어 기제를 쓰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머리로 자꾸 합리화를 시키는데 그 합리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 중심으로 가기. 또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사건 중심으로 가기.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상황 중심으로 가기. 상황, 사건, 사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지와의 방어 기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아까 일반화의 방어 기제를 쓰는 사람들은 사람 속에서 자기를 집어넣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들과 자기를 뭐하기? 분리시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주지와의 방어 기제를 쓰는 사람들은 간단합니다. 감정 접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지와의 방어 기제를 쓰는 사람들에게 제가 자주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럼 지금 기분이 어떠냐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또 설명을 해요. 또 자기 기분을 또 말로 머리로 설명을 합니다. 아니 기분은 느끼는 거잖아요. 지금 느낌이 지루하다 이 느낌이잖아요. 이거 지루하다도 느낌이고 즐겁다도 느낌이고 기뻐요 느낌이잖아요. 감정 느낌과 감정 영역이잖아요. 슬퍼요 이런 것도 다 감정 영역. 이 감정적 단어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오랫동안 주지와로 살았기 때문에 감정을 인식을 잘 못합니다.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면 그걸 막 찾아요. 내 감정이 어떻지? 막 머리로 찾습니다. 그 찾는 거를 제가 보고 있으면 제가 또 얘기를 하죠. 머리로 찾아지나요? 안 찾아지죠. 잘 안 찾아집니다. 왜? 감정을 띄고 살았잖아요. 감정을 차단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감정이 느껴져야 생동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생동감. 아이들이 우리가 이쁜 이유가 아이들 이쁘잖아요. 그죠? 특히나 이제 막 손자가 태어났다, 막 손녀가 태어났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너무너무 이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걔네들 때문에 살잖아요. 막 사진 그냥 이 스마트폰에다가 사진 갖다 놓고 막 걔네들 때문에 왜 그럴까요? 걔들은 설명을 안 합니다. 손자가 설명하는 거 봤습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고 뭐예요? 다 감정 표현하잖아요. 전부 다 감정 표현입니다.
그 생동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감정은 언제나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줘요? 생동감을 가져다 줍니다. 물론 좋은 감정일 때는 생동감을 가져다 주지만 안 좋은 감정일 때, 부정적 감정일 때는 우리를 슬프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우리를 자꾸 좌절시키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정을 느끼고 그거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그래야만 내가 치료가 될 수 있고 치유가 될 수 있고 이런 감정이 주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강의의 주제가, 큰 제목이 감정을 통한 자기 이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슬프다? 슬픔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슬픔이라고 하는 건 어떤 메시지가 있냐? 슬픔은 언제나 소망이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슬픔에서는, 슬픔 속에는 언제나 뭐가 들어있냐면 현실과 소망 주제가 있습니다. 슬픔에는 분명히 내가 머리로는 압니다. 머리로는 뭐를 아냐면 현실에서는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걸 알아요. 근데 가슴에서는 뭐 하고 싶어요? 소망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슬퍼집니다. 오케이? 슬픔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슬픔을 이해를 하려면 두 가지 단어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소망이고 하나는 뭐예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요. 내 소망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럼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현실에 맞춰서 소망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 슬픈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뭐를 하려고 그래요? 안 이루어질 줄 알면서도 계속 자기가 원하는 소망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눈물을 자꾸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울고, 참으로 울고, 정말로 울고, 아주 울고, 몹시 울고, 조금만 건드려도 울고, 이런 사람 봉숭아라고 제가 부르거든요. 건드리기만 하면 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너무 강해요. 현실이 자기 소망대로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소망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아, 현실 속에서는 내 소망이 안 이루어지는구나를 들어야 되는데 그걸 아예 차단을 해버리면 못 듣지 않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좋아집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런 사람들이 교회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내 머릿속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들은 있는데 자기 속에 소화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만 커지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머리만 커져요. 생동감은 없으면서 머릿속에서 아는 거는 너무 많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재직회를 갔다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아는 얘기만 할 거 아니겠어요? 상대방 입장, 그 입장에서 저 사람이 어떨까 이런 생각은 안 듭니다. 안 들죠. 문제됩니다. 주지와의 방어 기제를 쓰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큰 문제를 일으키고 이것이 율법적으로 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건 정말로 이거 말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 간단하죠? 처음에 이 주지와의 방어 기제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여우의 신포도에 시작을 했잖아요. 나는 저 포도가 뭐 하고 싶어? 먹고 싶어. 아, 나 저거 갖고 싶어. 아, 질투나. 아, 부러워. 여기서 시작을 했잖아요. 굉장히 이야기가 간단했지 않습니까? 그 간단했던 이야기가 쭉 얘기를 지금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문제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이 얘기를 못 해가지고. 이 얘기를 안 해가지고. 왜 이 얘기를 안 했냐? 막아놨기 때문에. 차단시켜놨기 때문에. 방어기제니까 차단을 해서 이 얘기하기 싫어서. 정말 간단한 건데. 제가 자주 얘기하는 주제가 있는데 부부 상담할 때 자주 얘기하는 주제가 있어요. 우리가 살 때, 부부가 살아갈 때 그닥 많은 머리가 필요한 게 아니다.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은 꼭 뭐 하는 사람이냐? 머리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가 머리를 쓰면 하나는 꼭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이게 부부 상담이거든요. 하나는 감정적이고 하나는 뭐예요? 머리 쓰고. 온갖 머리를 다 써요. 머리 쓰는 사람들이. 어떤 걸 하냐면 주로 이 사람을 분석을 해요. 그잖아요. 사람만 분석이 아니라 이 사람의 원가족까지 다 분석을 하잖아요. 그럴 때 제가 얘기를 합니다. 둘이 사는데 그렇게 많은 머리 필요 없습니다. 간단히 얘기하시면 돼요. 뭐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나는 당신이 그렇게 행동을 해서 화가 났어. 이렇게 하면 될 걸 가지고 자기의 화나는 감정을 화났다고 말하지 않고 뭐 온갖 분석을 다 해서 이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화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주제와의 방어이지. 때문에 두 사람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우리가 10년 이상을 20년 가까이를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결국은 못 견뎌서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 사람이 보여 계속 그 주지와의 방어 기제를 쓰고 있더라고요. 얘기하자고요? 뭐라고 얘기하자고요? 부러워 하자고요? 질투나 갖고 싶어? 너무 쉽잖아요. 끝났잖아요. 이렇게 쉽게 우리 삶을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화된 사람들이에요. 모자란 사람이 아니고 성화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걸 그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